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서 도대체 어디를 사야 하나? 라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뉴스만 뒤졌습니다. 서울은 비싸다, 수도권도 오를 만큼 다 올랐다는 기사만 넘쳐났죠.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을 믿고 몇 년을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서울은 더 올랐고 수도권도 주요 지역은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 가지 문서를 접하게 됐습니다. 바로 부천 도시기본계획인데요. 처음엔 그저 행정문서겠거니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계획이 아니라 미래의 가격 지도였거든요. 서울과 인천 사이 여의도에서 20분 거리의 부천이 왜 가격이 멈춰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가 오를 수밖에 없는지가 그 안에 다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읽고 깨달았죠. 부동산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시의 설계도를 해석하고 투자에 적용하는 실천이라는 걸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부천의 미래가 이미 적혀 있는 556쪽의 기본도시 계획을 핵심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책만 많이 읽는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듯이 뉴스만 많이 본다고 부동산이 보이진 않습니다. 도시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왜 부천이 저평가된 도시인지, 그리고 세 개의 핵심 지역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오를 수밖에 없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매뉴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도시는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 기본계획을 행정용 문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서 이건 도시의 미래 설계도예요. 국토계획법 제18조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20년 단위로 도시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최상위 문서예요. 즉, 시가 공식적으로 이 도시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예요. 거기엔 단순히 도로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향후 산업벨트의 위치, 생활권 구조, 정비사업 대상지, 교통축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읽는 사람은 뉴스에 나오기 전 단계의 정보를 보는 셈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뉴스 기사를 보고 움직일 때 이걸 아는 사람은 이미 다음 지도를 보고 있는 거죠.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부천은 1도심, 3부도심, 3지역 중심으로 중상동이 1도심이고요. 대장, 오정, 춘희, 부천 소사역이 3부도심입니다. 그리고 송내, 원종, 고강, 역곡, 범박 여기가 3지역 중심으로 공간구조가 짜 있고요. 실제적으로 발전축은 문화도시 중심축이라고 GTX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인천시, 동쪽으로는 서울시와 연계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한 문화도시 중심축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산업 성장축이라고, 이거는 1축과 2축으로 나눠져 있는데 1축은 인천 계양에서 대장, 그리고 서울 마곡에 이르르는 서울 수도권 미래 신산업을 연계를 통한 신산업 생태계가 구축이 된 그런 발전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축은 부천시 트라이앵글 산업벨트 조성을 연계를 통한 미래산업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축인데요.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대장 신도시권의 BT,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리고 영상문화산업단지의 CT, 컬처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권에 있는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해서 BT와 CT와 IT 세 군데의 트라이앵글로 산업벨트가 조성이 되는 그런 형태의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래산업성장축의 2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활력재생축도 1축과 2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축은 경인선 철도 지하화 사업과 연계해서 인접 원도심의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그게 목적이고요. 2축은 역곡 공공주택, 괴한 공공주택 등 사업을 통한 원도심의 지속성을 제고하겠다. 요게 활력재생축의 2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역부터 들어가 볼게요. 대장 신도시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부천 북부 신성장 거점입니다. 이곳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GTX 노선입니다. GTX-B, GTX-D 그리고 대장 홍대선. 지금 부천 북부는 서울과 경기 서부를 잇는 거대한 교통호구로 탈바꿈 중이에요. 지금 지하철 7호선하고 서해선이 이미 운영 중이고요. 여기에 GTX-B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확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GTX-D 노선은 2025년 7월에 예타가 통과되어서 부천시는 종합운동장역을 경유하게 됩니다. 대장지구 안에는 대장 홍대선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신설 노선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서울까지 2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홍대, 여의도,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로요. 지금도 출퇴근 전쟁에 지친 직장인들이 많은데 이 정도 교통이면 서울에서 굳이 비싼 전세나 매매를 감수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꽤 괜찮아 보이시죠?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지역은 주거만 들어서는 게 아닙니다. 서울 마곡 옆에 붙은 이 입지에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판교의 삼성, 마곡의 LG라면 부천 대장지구에는 SK가 1조로 이노베이션 같은 굵직한 대기업 7개 계열사들이 입주를 계획 중이고요. 오종 물류단지나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공업지역 등 리뉴얼을 해서 자족 기능을 갖춘 첨단 R&D 벨트로 만들겠다는 게 부천시의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지역은 사는 곳이자 일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서울로 출퇴근해도 되고 자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이런 자족형 신도시는 임대 수요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그만큼 수요 기반이 탄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도시기본계획은 이 지역을 수도권 서부의 신산업벨트 중심으로 키운다고 못 박았습니다. 교통, 산업, 주거가 한꺼번에 바뀌는 곳. 이게 바로 대장신도시 종합운동장 역세권입니다. 자, 그럼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5년 청약과 계약을 진행한 부천 대장 A7, A8 블럭은 시장 관심이 뜨겁습니다. 59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가가 약 5억 중반이었는데요. GTX-B 개통, 대장 홍대선 착공, 기업 입주 등이 본격화되면 입주 시점인 2028년에 이 분양가가 과연 그대로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5억에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가 8억이 됐다면 시세 차익만 3억 원이죠. 만약에 70% 대출을 활용해서 1억 5천 정도로 자기 자본을 투입한 경우라면 수익률이 200%로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게 바로 계획이 만들어주는 수익 구조예요. 사실 이 지역 서울 마곡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마곡은 이미 구축 아파트가 17억, 20억도 하는데 대장 신도시 주변 구축 아파트는 아직 5, 6억대에서 매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형 신축 아파트로 4억 원대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에 클릭하시고 문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GTX가 열리고 대장 홍대선이 완성되고 기업이 들어서고 공원이 조성되면 지금 이 가격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도시는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기회는 갑자기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대장 신도시 종합운동장 역세권 이야기였습니다. 교통, 산업, 주거의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부천의 미래 신성장 거점,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중상동 신도심권입니다. 부천을 아시는 분이라면 뭐 거기 다 이미 오른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지역은 지금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심 축엔 두 개의 축이 있죠. 하나는 영상문화 산업단지 복합개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입니다. 영상문화 단지는 상동 호수공원 옆에 있는 약 38만 제곱미터 부지입니다. 예전엔 그냥 부천의 과거 상징 정도로 머물렀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EBS, 소니픽처스 같은 컨텐츠 기업이 들어오고 e스포츠 경기장, 호텔, 컨벤션 그리고 약 6,000세대 정도의 주거시설까지 들어서요. 게다가 4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몰리고 있고
5만 명 정도의 상주 거점 인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부천시는 이곳을 문화산업 거점으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상동 특별계획구역으로 추진 중이고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판교예요. IT 기업, 주거, 상권, 교통이 맞물리면서 도시 가치가 어떻게 뛰었는지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비슷한 구조가 부천 중동, 상동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이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유는 노후 신도시 재건축입니다. 중동 신도시는 90년대에 입주가 시작된 1기 신도시인데요. 지금 벌써 33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노후 아파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재건축 선도지구로 공식 지정되면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하마을이라고 불리는 단지는 49층짜리 3,800세대 대단지로 통합 재건축을 준비 중입니다. 벌써부터 현수막도 걸리고 주민 동의율도 90%를 넘긴 상황이죠. 이 말인즉슨 진짜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재건축이 뭔지, 왜 투자자들이 열광하는지는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하지만 여기에 영상문화단지까지 호재를 겹친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도심 리뉴얼입니다. 자, 그럼 현실적인 투자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현재 이 지역의 84제곱미터 국평 아파트 시세는 6억에서 8억 원대입니다. GTX-B가 가까운 종합운동장역을 통과하고 상권이 발달한 곳이라 생활 인프라도 매우 우수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서울보다 30%에서 40% 정도 저렴합니다. 바로 옆에 광명철산동 요즘 신축된 국평 아파트가 17억이 넘기는 걸 보면 여기는 확실히 아직 덜 반영된 곳이죠. 투자 전략으로는 노후 아파트 선점 후 재건축 참여 또는 영상문화단지 인근의 신축 오피스텔 투자가 유효합니다. 전자는 분양가 대비 입주권 가치 상승을 노리는 구조고요. 후자는 기업 유입으로 인한 임대 수요 확보와 시세 차익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지역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학교, 병원, 공원, 쇼핑, 교통 다 갖췄고요. 여기에 브랜드 아파트까지 새로 들어선다고 하면 그건 아마 이미 거주 프리미엄까지 얹힌 투자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역입니다. 부천역 소사 원도심권, 부천의 과거 중심이죠. 이 지역은 오랫동안 낡고 불편하고 단절된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경인선 철도 지하화입니다. 경인선을 타고 부천역을 지나가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도시가 철길로 갈라져 있고 주변 환경은 다소 좀 정체돼 있죠. 하지만 이제 그 철도가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 위엔 공원이 들어서고 단절됐던 도시가 다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서 부천역 일대를 새로 짓고 재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뜻이에요. 현재도 부천역 주변 노후 주거지들은 재개발 논의가 활발합니다. 특히 원미동, 심곡동, 소사본동 일대는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토지 지분 확보만 해도 향후 보상이나 입주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토지 업사이드입니다. 경인선 지하로 생기는 상부 공간은 공원 또는 복합개발지로 탈바꿈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원이나 복합개발지에 연결된 그 주변 토지는 단순히 접경지역이 아니라 금싸라기 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활 인프라 개선입니다. 부천시는 원도심에도 신도심 못지않은 SOC 복지 문화시설을 도입하고 있어요. 즉, 환경이 낡았다는 핸디캡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곳에 5억 원짜리 노후주택 하나 잡는다면 70% 대출 기준으로 약 1억 5천 내외 자본으로 재개발 시 입주권이나 보상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리스크 관리만 된다면 단순히 저축보다는 훨씬 나은 전략이죠. 지금까지 3개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대장 신도시 종합운동장, 중상동 신도심, 부천역 소사 원도심. 세 지역 모두 방향은 다르지만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세상이 다 알아차리고 나면 그때는 기회가 아니죠. 지금이
바로 그런 미세한 선제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공부하는 자의 시장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호재가 아니라 보고서와 계획서 안에 숨겨진 미래를 읽는 힘이 필요하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2040 부천 도시기본계획, 이거는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시가 실행하겠다고 밝힌 미래 보물지도입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해석하고 타이밍을 맞춰 들어간다면 그건 운이 아니라 분석의 결과일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